안녕하세요. 독서클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 클리닉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임상수련을 받고 전문가로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나면 개인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개인 클리닉을 열고 싶은 20대 대학원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는 비슷한데 접근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을까요?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여기에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먼저 순행 스케줄링 습관을 가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로부터 F 학점을 받아서 너무 괴롭다면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2차, 3차까지 가는 바람에 새벽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덜 깨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어머니 성화에 아침 엿을 뜨고 헐레벌떡 나왔지만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입니다. 하지만 역산 스케줄링 습관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전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내일은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8시 40분까지는 교문 앞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려면 7시 10분까지는 전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7시까지는 나와야 하고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12시 전에는 자야 하고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이로 미루고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 의지력만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이 있다면 작은 결심부터 큰 결심까지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는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역산 스케줄링에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방 정리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끝에서부터 역산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할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통해 연습하다 보면 경력 관리와 같은 삶의 중요한 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이든 미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논문과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노르딕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원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류태영 박사입니다. 류태영 박사는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습니다. 총장이 되고 싶다면 부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노후 대비 역시 두 가지 스케줄링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0대인 두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노후를 위해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최대한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노후를 대비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 하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부터 35년 후 미래로 미리 가서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역산해 지금부터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할지 계산을 뽑아냅니다. 그는 은퇴 후 최소 가치로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재무설계사와 의뢰에 계산을 뽑아보니 은퇴 후 30년간 매달 그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으려면 23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월 75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순행 스케줄링으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전자와 역산 스케줄링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후자 중 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산 스케줄링은 경력 관리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낼 시간으로 미리 거슬러 올라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후에 자녀들이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 힘없고 외로운 노년기를 떠올리며 오늘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지워졌을 때를 떠올리며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역산 스케줄링의 지혜를 발휘하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혹은 5년, 3년 후에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스케줄링을 준비하셨나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작은 일은 여러분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 이룬 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